자, 주목받는 건 임종석 전 실장뿐이 아닙니다. 자, 공천에서 배제된 역시 친문계 좌장이죠. 홍영표 의원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정치하면서 탈당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왔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현실에 대해 정말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게 하나 있어서 정말 마지막 고민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한국 정치가 이런 윤석열, 이재명 지키기 정당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 고민 사이에서 제가 좀 결단을 이번 주 중에는 내리려고 합니다. 민주연합은 사실 이제 그것은 제가 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최종적인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와도 당연히 저는 뭐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네, 이종건 평론가님. 홍영표 의원의 SNS도 보니까 마침내 일어설 시간이 다가온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밥을 먹다가도 이제 일어서자 그러면 어디 가자는 얘기인데 뭐 탈당은 일단 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선상에서 비명계의 각각의 어떤 수장들의 어떤 운명을 보면 이인영 의원 이번에 단수 공천 받았죠. 네. 전해철 의원은 그나마 경선까지는 붙여줬잖아요. 그런데 홍영표 의원은 아예 경선조차도 기회를 주지 않았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의 층위가 다 다르다고 보면 홍영표 의원 입장에서는 나갈 수밖에 없다. 나가라라는 그런 메시지다. 이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비명계의 그 상황이 정말 모래알이었구나. 임종석 전 실장까지 포함을 해서 정말 모래알이었구나. 한 뜻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구나라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굉장히 무리하게 보이는 굉장히 거칠게 어떠한 그 공천보다도 좀 더 거친 어떤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보면 이게 한데 뭉쳐서 무엇인가 대항하고 또 저항하고 무엇인가 분당을 하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을 이재명 대표가 이미 알았고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엉이 모임 따로 민주주의 4.0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생각이 다 달랐다라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김성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영표 의원은 사실 뭐 노동운동 출신의 친문계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뭐 맏형벌인데 홍영표 의원이 뭐 탈당이 기정사실이라면 함께 따라 나설 의원들은 몇이나 될까요? 서사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비명계에서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동안 뭐 탈당과 분당과 이런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닌데 그것을 이끌 지도자, 결단할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홍영표 의원이 그 지도자가 갑자기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명분 있는 서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워할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저분들이. 그때가 언제냐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입니다. 사실은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게 뭐냐면 비명계의 의견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예요. 그 중심에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집단적인 행동이었다면 그 집단적인 행동을 계속 밀고 가고 그거의 명분을 확보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광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자리를 던지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이 비명계에는 구심점도 없고 계속해서 그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이길 수 있는 멘탈도 없다라는 게 지금 보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이 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 내에서는. 그러면 당 내에서 칼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일단은 당 내의 칼은 피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칼을 구해서 대항을 할 것이냐 이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은
나갈 것 같고 네. 그러나 칼을 맞지 않은 수하들 내지는 동료들까지 같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은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양만의 논술은 일단 홍영표 의원은 앞서 30 의원이 꾸리겠다고 했었죠. 민주연대 방식으로 이제 연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 같은데 네. 일부에서는 이 방식을 놓고 2008년인가요? 당시 총선에 친박연대 모델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더군요. 이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그래서 친박연대 혹은 이제 무소속연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친박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공천을 못 받게 되니까 네. 그럼 밖에 나가서 만든 정당이고 그래서 거기에 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이제 무소속 연대로 해서 총선 출마를 해가지고 적지 않은 수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게 새로운 미래가 일종의 친박연대고 예, 이 서른 홍영표 의원이 나가서 만드는 일단 민주연대가 네. 무소속 연대 아니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미래는 현재 이제 국회의원 1명이고 지금 얘기는 8년 전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킨 것처럼 네. 자신들도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킨 것도 총선을 얼마 안 남겨두고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새를 불려고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한번 삐걱거렸죠. 그렇죠. 그리고 서른 의원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제 당에서 나와서 결합할 의원이 5명에서 1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사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이 있을지 그리고 또 따라 나설 만한 분들 중에는 공천을 받거나 혹은 공천을 받기 위한 경선 과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의치가 않다. 그래서 친박연대와 단순 비교하기는 대단히 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